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한 어머니. 그런데 아들 집에서 남편의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순자는 토요일 아침이면 늘 그랬듯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73세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다. 무나물, 멸치볶음, 김치찌개. 아들 태현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반찬들이었다. 여보, 또 가려고? 준호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 말고 물었다. 76의 나이답지 않게 곧은 자세로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이 순자의 눈에 들어왔다. 태현이가 좋아하는 반찬이잖아요. 며느리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잘 못 만든다고 했고요. 매주 가시는 것도 좀 그렇지 않소? 애들도 다 컸는데.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반찬 용기들을 꼼꼼히 챙겨 바구니에 담았다. 사실 그녀는 반찬을 핑계 삼아 아들네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손녀 지우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 주의 피로가 씻겨 내려갔다. 오전 10시 순자는 익숙한 길을 따라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려 현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한 번 더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이상하네. 서연이가 집에 있다고 했는데. 순자는 핸드백에서 예비 열쇠를 꺼냈다. 태현이 해외 근무를 자주 가면서 만약을 대비해 맡긴 열쇠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조용했다. 평소라면 손녀 지우가 뛰어나와 할머니 하고 반겨줄 시간이었다. 서연아, 나야. 지우는? 복도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곧 며느리 서연이 침실에서 나왔다. 43세 서연은 언제나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해 보였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채였고 표정도 굳어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지우는 어디 갔니? 지우는 친구 생일 파티 가서 오후에 올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다. 순자는 반찬 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유심히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서연은 순자의 시선을 피하듯 주방으로 향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근데 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순자는 거실을 둘러봤다. 소파 위에 남자 재킷이 걸려 있었다. 태현의 것이 아니었다. 색깔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랐다. 순자의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다. 태현이는 언제 들어온대? 다음 주 수요일이요. 그래. 그럼 나는 이만 갈게. 반찬은 냉장고에 잘 넣어두고. 순자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40년 넘게 살아온 여자의 직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 재킷의 주인은 누구일까? 왜 서연은 그렇게 불안해 보였을까? 저녁 무렵 준호가 외출해서 돌아왔다. 그는 요즘 들어 외출이 잦았다. 친구들과 등산을 간다거나 바둑을 둔다거나 하는 핑계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준호의 얼굴에도 뭔가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후에 본 광경들을 되짚어봤다. 서연의 불안한 눈빛, 소파 위의 낯선 재킷, 그리고 준호의 어색한 미소.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지 않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만은 확실했다. 새벽 2시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준호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화면이 켜지자 메시지 목록이 나타났다. 대부분 친구들과의 평범한 대화였지만 한 통의 메시지가 순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오늘 고마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발신자는 서연이었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메시지를 열어보려 했지만 곧 화면이 꺼졌다. 더 이상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갔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서연을 마주쳤다. 며느리는 쇼핑 카트를 밀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情이었다. 순자가 다가가자 서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여기서 뵙네요. 그러게. 지우는? 학원 갔어요. 요즘 영어 학원 시간이 늘어서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섰다. 서연의 손은 카트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순자는 며느리의 쇼핑 카트를 슬쩍 들여다봤다. 남자 셔츠, 면도 크림, 그리고 양주 한 병. 태현이 즐기지 않는 브랜드였다. 태현이 술 취향이 바뀌었니?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 친구네 가는 그래. 언제? 이번 주 금요일이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마트를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날 저녁 준호는 또다시 외출했다.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온다는 말만 남기고 순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녁을 차렸다. 식탁에 앉아 혼밥을 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밤 9시 순자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다. 도착해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준호가 아파트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순자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준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엘리베이터를 탔다. 순자는 숨을 죽이며 층수 표시를 지켜봤다. 엘리베이터는 12층에서 멈췄다. 아들네 층이었다. 순자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으로 향했다. 1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숨이 가빠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단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왔다. 아들네 집 현관문이 보였다. 불이 켜져 있었다. 순자는 현관문 앞까지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 준호와 서연이었다. 오늘 정말 맛있었어요.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좋아하니까 자주 만들어줘야지.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 15년을 며느리로 대했던 여자. 두 사람이 지금 저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순자는 초인종을 누르고 싶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준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남편을 기다렸다.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아직 안 주무셨어? 준호가 놀란 듯 물었다. 당신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술 냄새 안 나는데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맥주 한 캔만 마셨어.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준호는 그 시선을 피하며 침실로 들어갔다. 순자는 홀로 거실에 남아 긴 밤을 보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의 마음은 평온을 되찾지 못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날로 초췌해져 갔다. 73의 나이에 이런 고통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준호는 여전히 자주 외출했다. 친구들과 등산, 바둑 모임, 동창회라는 핑계들이 이어졌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수요일 오후 순자는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준호의 친구 정수를 만났다. 정수는 준호와 40년 지기로 매주 함께 등산을 간다던 친구였다. 아, 형님 댁. 어머, 정수 씨.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요즘 형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저냥이죠. 정수 씨랑 자주 등산 가던데요. 정수의 표정이 순간 이상해졌다. 등산이요? 저희 요즘 한 달 넘게 못 갔는데요. 형님 무릎이 안 좋으셔서 쉬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그랬구나. 제가 착각했나 봐요. 정수와 헤어진 후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등산도 거짓말이었다. 바둑도 거짓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준호는 대체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 걸까? 그날 저녁 준호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다. 어디 가세요?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누구요? 정수 씨. 준호의 손이 잠깐 멈칫했다. 아니요. 다른 친구들이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준호가 나간 후 그녀도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야 했다. 택시를 타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다. 로비에 도착해 경비실 옆에서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준호가 편의점 봉투를 들고 아파트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순자는 다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순자는 계단으로 향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12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을 고르며 복도로 나왔다. 아들네 집 현관문 앞에는 준호의 구두가 놓여 있었다. 순자는 예비 열쇠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으려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좀 더 이리 와봐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이렇게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대답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는 짧은 복도였다.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 불은 어둡게 켜져 있었다.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준호와 서연. 두 사람은 순자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가까이 붙어 앉아 있었다. 준호의 손은 서연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고 서연은 준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였다. 당신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준호는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아, 아, 어. 말하지 마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소파 위에는 와인잔 2개와 치즈 접시가 놓여 있었다. 마치 연인들의 데이트 같았다.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순자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여보, 오해요. 우리는 그냥 그냥 뭐요? 그냥 며느리 집에 찾아와서 와인 마시며 어깨 동무하는 거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4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외로웠어요. 태연 오빠는 늘 해외에 있고 지우는 학원에 가고 준호 아버지가 가끔 들러주셔서 그래서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니?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바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대화를 나눴을 뿐이에요. 서로 의지하고. 의지? 남편 아버지한테 의지해.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봤다. 식탁 위에 놓인 사진틀이 눈에 들어왔다. 태현과 서연, 그리고 지우가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다.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군지 알아? 당신 남편이야. 당신 딸의 아버지야.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사람의 아버지랑 이러고 있는 거니? 서연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요? 할 말 없어요? 미안하오.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다. 미안, 그게 다예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그리고 아들한테 할 말이 그게 다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음을 참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언제부터였니?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에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3달 전부터요. 석 달.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3달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매주 토요일마다 반찬을 싸들고 이 집을 찾아왔고, 며느리를 걱정했고, 손녀를 예뻐했다. 그 사이에 남편과 며느리는 이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나가요. 지금 당장. 순자가 준호를 향해 말했다. 여보, 나가라고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준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는 순자와 서연만 남았다. 두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마주섰다. 순자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며느리의 눈가는 눈물로 붉게 부어 있었지만 순자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만이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 당신한테 나는 시어머니도 아니야. 이제.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였어요. 태연 오빠가 출장 가고 지우는 학원 가고 집에 혼자 있는데 준호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변명이 돼. 변명이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고 싶었어요. 순자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계속 말해봐. 어떻게 시작된 건지. 서연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 의도 없었어요. 준호 아버지가 산책하시다가 들르셨대요.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했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 이야기, 지우 이야기. 그게 석 달 전이야? 아니요. 그건 반년 전쯤이에요. 그때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가끔 들러서 차 한 잔 하고 가시는 정도였어요. 순자는 생각했다. 반년 전이면 여름이었다. 그때부터 준호의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태연 오빠가 2달간 장기 출장을 갔을 때였어요. 3개월 전쯤이요.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남편은 1년의 반을 해외에서 보내요. 지우는 학원에 가고 저는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들며 소리쳤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제가 유혹한 게 아니에요. 준호 아버지가 먼저 손을 잡으셨어요. 제가 울고 있을 때였어요. 태연 오빠랑 통화하다가 싸웠거든요. 또 출장을 연장한다고 해서.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을 압도했다. 그래서 손을 잡았다고 다니? 아까 본 건 그 이상이었잖아. 서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는 정말 위로였어요. 준호 아버지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태연 오빠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준호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거였니? 사랑은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사랑이 아니라면 뭔데? 외로움이요. 저도 준호 아버지도. 우리 둘 다 외로웠어요.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서연의 질문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행복.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결혼 생활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익숙함과 의무, 그리고 세월이 쌓여 만들어진 관계. 준호 아버지도 외로우셨대요. 어머니는 손녀만 보러 오시고 집에서는 대화가 없다고. 그만. 순자가 소리쳤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너가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 뭘 알아? 너가 뭔데 우리 사이를 평가해? 죄송해요. 저는 그냥 그냥 뭐, 그냥 외롭다고 시아버지랑 바람을 피운 거니?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았다. 어머니 아파요. 아프긴, 너가 나한테 준 상처에 비하면 이게 뭐가 아파? 순자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73의 늙은 여자가 43의 젊은 여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처참했다. 서연은 울면서 순자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순자의 힘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태현이한테 다 말할 거다. 어머니 제발요. 지우 생각해 주세요. 지우, 지금 와서 지우 얘기를 해. 너가 그걸 생각했어야지. 순자는 서연을 밀쳤다. 서연은 소파에 넘어지며 계속 울었다.
순자는 거실을 둘러봤다. 이 집에서 보낸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지우의 돌잔치, 태현의 승진 축하 파티, 명절 때 모여 앉아 웃던 시간들.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를 속이고 남편을 배신하고 딸에게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웃을 수 있었니?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었으면 남편한테 말하든가 상담을 받든가 했어야지. 시아버지랑 바람을 피우는 게 해결책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소파에 웅크린 채 울기만 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할 말이 없음을 깨달았다. 나 간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순자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태연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문이 닫혔다. 복도에 선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소리 내어 울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탔다. 기사에게 집 주소를 말하려는데 갑자기 다른 곳이 떠올랐다. 성당으로 가주세요. 네? 어느 성당이요? 명동성당이요. 택시가 명동성당 앞에 멈췄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성당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순자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았다.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힘들 때면 이곳을 찾았다. 재단을 바라보며 지난 45년을 돌아봤다. 결혼, 아들 태연, 꿈과 희생, 그리고 남편의 배신까지.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1시간쯤 지나 옆자리에 수녀님이 앉았다. 순자는 망설이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수녀님은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자신을 위해 결정하세요. 그 말에 순자는 깊이 위로받았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거실에 있었다. 그는 걱정하며 물었지만 순자는 차갑게 내일 얘기해요라며 침실로 들어갔다. 잠 못 이루는 밤, 순자는 앞으로의 삶을 고민했다. 이혼할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모른 척 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짐을 싸고 고향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미안하다며 마가 들렸었다고 변명했지만 순자는 분노했다. 당신이 외로웠다면 나에게 말했어야 한다며 문을 나섰다. 한 달 있다 올게요.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준호가 다급히 불렀지만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버스 안에서 순자는 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고향에 좀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서울의 빌딩들이 멀어지듯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멀어져 갔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